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짜 문제 레벨 3죠.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레벨 3입니다.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1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그 효과가 수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과거로 뭐하지 않죠?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 좀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따라서 추인할 수 없으므로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추인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4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의 솔직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행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자, 그럼 여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첫 계약을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하기로 했다면 첫 계약도 무효고 증여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해 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을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갑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물권조청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죠. 자, 3번 다시 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 4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여서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고 이런 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3번. 후속행위라는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별말 없이 이행을 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행이 추인이 되려면 무효임을 알면서 해야 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네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근데 만약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시점에서 통정허위 표시를 했고요. 요 시점에서 추인을 하면 요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추인한 때부터 새롭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계약한 때로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죠.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과거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계약한 때로부터 효과가 생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금반원의 원칙이 뭔가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음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인데 이런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한 후에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왜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강행복귀를 위반한 사람은 스스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강행법규가 위반됐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5번 질문 보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계약이죠. 물론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반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죠. 4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그 소유 X토지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거래계약,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그 말은 뭐죠? 유동적 무효인 경우죠. 다음 중 틀린 거죠. 이거 30회 기출문제인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엉뚱한 내용이 잘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빼버리시고 30회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 보이는 영상을 가지고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무효가 아닌 거 틀린 걸 찾는데 올해도 유동적 무효가 시험에 나올 것 같죠. 1번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왜요? 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유동적 무효겠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이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서 은근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맞나요? 자, 일단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협력은 해야 되지만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할 수가 없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문제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고요. 이러한 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지문이 엉뚱한 지문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추가로 좀 메모하셔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5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3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이 3년은 언제부터 3년이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한다. X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 거죠. 그 다음에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냐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따라서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하게 되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추인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인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거든요. 특히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니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주인 추인이니까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 문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무효인 가등기, 유효한 등기로 전용, 유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등기는 소급화 유효한 등기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고요. 또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 답은 1번이네요. 2번 행사기간이죠. 자, 3년은 언제부터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이 3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되니까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이러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 대해서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칠 수가 있고요. 5번 무효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X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입니다. 법조만 한번 읽어볼까 해설. 자, 139조인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우리 민법에서는 추정 간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병원은 아니지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리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옳은 걸 찾는 거죠. 그죠?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죠. 정답이 그죠? 2번이죠. 2번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1번은 뭐죠? X입니다.
자, 3번은 뭐죠? X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5년이 아니라 3년이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 3년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폭력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4번 폭력에는 그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되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란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X.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취소란 뭐냐?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1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2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독자적으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피성년 의견인은 동의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지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의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박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뭐 했냐면 취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취소한 후에 또다시 뭐 하겠다고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취소한 후에 추인하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취소가 됐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취소한 후에 추인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것이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질문을 다시 보시면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뭐로서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은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또 나왔네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된 거죠.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취소권은 행사자가 제한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세 번째, 대리인, 승계인이죠. 이 네 가지 종류 외의 사람은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손상의 이행 청구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행사기간이죠. 자, 3년 언제부터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 10년 언제부터입니까?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죠. 이게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고요.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처럼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따라서 3번이 뭐가 되죠? X고 답이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고 경계도 일종의 이행이죠.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법률행위에 부과해가지고 촉본과 기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